베이징 하늘이 단숨에 전쟁터로 변해버린 그날의 실체, 여러분은 과연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끔찍했던 오후는 마치 평화로움을 가장한 장막이 찢겨나가는 순간처럼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거리로 나왔던 베이징 시민들의 일상은 순식간에 뒤엉켜버렸죠. 놀랍도록 뜨겁게 달궈진 32도의 무더위 속에서 아이스커피 한 잔으로 더위를 식히려던 직장인,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던 가정주부, 교회 공원에서 어린아이와 연을 날리던 가족, 그 모두가 상상조차 못한 비명 어린 악몽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왜냐고요? 불과 몇 초 만에 머리 위로 들려온 굉음이 거대한 포성이자 귀청을 울리는 사이렌처럼 베이징 전역을 찍어 누르며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혹시 폭발인가, 미사일 공격인가 하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다는데요. 그 다음 장면이 정말로 충격이었습니다. 달걀보다 크고 어떤 것은 성인의 주먹만 한 회색빛 덩어리들이 하늘에서 돌멩이처럼 쏟아지더니 번쩍거리는 자동차 보닛을 마치 알루미늄 캔처럼 찌그러뜨리고 고층 빌딩 외벽 유리를 마구잡이로 깨부수며 순식간에 도시 전체에 쾅쾅 울려 퍼지는 파열음을 수천 번이나 연속으로 터뜨렸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은 마치 미사일 파편이 사방에서 튀는 전시 상황에 던져진 듯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순간적으로 어디로 몸을 피해야 할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장 영상을 보면 우박 알갱이가 빗발치는 게 아니라 거의 집속탄처럼 흩어지며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사방팔방 튀어오르는데 그 충격파가 지면과 차체를 눌러버리는 찰나에 하얀 먼지가 훅 일어나는 모습이 포연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중에는 러시아가 극초음속 무기를 잘못 쏜 것 아니냐는 농담 섞인 두려움의 말까지 나왔죠. 하지만 이건 누군가의 공격이 아니라 자연이 던진 살벌한 경고장이었고 그 경고장은 한낮 하늘에서 떨어지는 얼음덩어리에 불과했음에도 인류가 구축해놓은 석철 유리의 거대한 숲을 손쉽게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단 하나의 저녁 나절이 채 지나기도 전에 건물 1400채 이상의 외벽과 유리가 마치 송곳으로 뚫어놓은 종이처럼 구멍 숭숭 뚫려버렸고 베이징 펑타이구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 100여 대는 항공폭탄 실험 현장을 방불케 할 만큼 심각한 파손을 입어 차주들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게다가 드넓은 베이징 도로망이 순식간에 마비되었는데 여러분, 왜 교통체증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비가 와서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실제로는 커다란 우박 덩어리들이 달려오는 차량 전면 유리를 산산조각 내버리자 운전자들이 공포에 질려 가로수 아래, 고가교 및 터널 입구 등 튼튼한 지붕으로 보이는 어디든 급하게 들이밀었고 그 순간 도심 전체 교통 흐름이 바람든 풍선처럼 빵 터져버린 겁니다. 퇴근 시간에 맞물린 이 대혼란은 상상 이상이었죠. 차는 움직이지 못하고 쿵쾅거리며 떨어지는 우박에 맞을까봐 사람들은 노심초사 달아나는데 정작 갈 곳도 마땅치 않으니 건물 로비마다 인파가 미어터졌고 그 로비 안에서도 천장에서 쿵하고 내려앉는 우박에 허둥지둥 핏이 나는 진풍경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 손을 잡고 있던 부모들은 혹시나 하고 아이 머리를 가방이나 상자 같은 것으로 덮어 씌웠는데 이 역시 마치 전시 매뉴얼 같은 장면이었죠. 자, 이런 공포 영화를 방불케 한 자연의 폭격 속에서 피해 신고가 무려 45,600여 건, 잠정 추산 피해액 616억 원, 그것도 단 4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조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황당한 건 이게 한낮 최고 기온 32도, 그러니까 사람들 땀범벅으로 다니던 한여름 더위 같은 봄날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오전 내내 냉면 빙수 찾던 사람들. 머리 위로 오후 4시가 되자 돌덩이 같은 얼음이 직격탄처럼 떨어졌다니 이게 어찌 황당무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하늘은 번개를 동반한 회오리까지 일으켜 우박이 수평으로 총알탄 사나이처럼 날아다녔고 삽시간에 창문이 깨지면서 지방까지 얼음 파편이 쏟아져 들이닥쳤으니 그날 베이징 시민들은 실로 요란한 지옥 체험을 강제당한 셈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욱 기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초대형 우박은 베이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더 나아가 중국 전역 곳곳에서 점점 잦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불과 열흘 전 산시성 시안국제공항에 떨어진 우박으로 최신식 터미널 지붕이 송두리째 뚫려버렸고 그대로 비가 들이쳐 항공편이 줄줄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또한 작년 여름 충칭에서는 더위는 못 참겠다며 인공강우를 단행했다가 순식간에 강풍과 게릴라성, 폭우를 자초해 소형 태풍급 피해를 만들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외벽이 날아가고 간판이 뿌리째 뽑혀나오는 아수라장이 펼쳐진 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늘 그렇듯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의혹을 일축하지만 정작 그들이 구름에다 화학물질을 쏘아 비를 억지로 내리게 하는 로켓 대공포 실험을 연간
수천 발씩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그리고 그 화학물질이 토양화 천대기 중에 축적돼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경고가 국제학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러니 중국 네티즌들이 우박이야말로 인공강우의 역습이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더욱이 베이징은 이미 겨울철 황사봄철, 가뭄 여름철 폭우 가을철 미세먼지까지 사계절 내내 기후재난 풀코스를 겪는 도시인데 이제 우박 폭풍까지 연례 행사로 추가됐으니 이곳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의 심정은 그야말로 숨만 쉬어도 재난인 셈이죠.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기 불안정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특히 중국 내륙은 급격한 산업화와 난개발로 인해 열섬 현상과 습도, 불균형이 극심해져 이런 돌발성 기상이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보다 단기 성과를 과시할 수 있는 인공기상 조작에 더 열을 올린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강우는 당장 눈앞에 가뭄 해소나 대기 중 오염물질, 세척 같은 즉각적 효과가 보이지만 그 부작용은 수개월에서 수년 뒤에야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결국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이 떠안게 되는 구조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의 불편을 덜기 위해 내일의 재앙을 예약하는 악순환이 끊이질 않으니 베이징 같은 초대 도시가 환영, 폭죽 대신 하늘에서 쇠구슬 같은 얼음을 선물 받는 씁쓸한 현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먹구름 속에 뿌려지는 화학물질은 구름 입자를 과도하게 결집시켜 거대한 빙정, 즉 초대형 우박을 탄생시킬 가능성을 끌어올린다는 연구 결과도 이미 존재합니다. 그러니 베이징 시민들이 이건 누군가가 누른 방아쇠를 도심, 상공에서 본 우리가 대신 맞은 셈이라고 울분을 토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닐 겁니다. 게다가 우박만 문제가 아닙니다. 비를 억지로 당겼으면 자연순환이 꼬여 원래 강수량이 내려야 할 지역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반대로 과잉 응축된 구름대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지역의 게릴라 호우나 소형 태풍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이른바 기상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셈이죠. 결국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함정은 스스로 판 함정이란 냉혹한 지적이 나옵니다. 놀라운 건 이런 충격적인 사례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여전히 우리는 기후재난을 통제할 기술을 갖췄다는 허세를 꺾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 베이징에서는 또 다른 우박 시즌이 다가오고 산시성어 베이성스 찬성 충칭시까지 곳곳에서 돌덩이 우박 예보가 들려오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건 개인 안전에 유의하라는 짤막한 문자 하나뿐이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이제는 사람들끼리 서로 묻습니다. 오늘은 우산이면 될까? 아니면 투구를 써야 할까? 심지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헬멧 강화 유리차고가 불티나게 팔리고 베이징 외곽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 위에 철망을 2겹, 3겹 덧대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진다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하늘이 무섭다는 옛말이 21세기 초고층 도시에까지 비수처럼 꽂힌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과연 우리는 이런 기상이변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분명한 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기술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한 나라 한 도시, 아니 마침내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죠. 그러니 베이징에서 울려 퍼진 얼음 포성은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 전체가 함께 귀 기울여야 할 경고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일상의 편리함을 위해 자연의 균형을 무심코 흔들고 있지는 않은지 더 늦기 전에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진짜 무서운 건 하늘에서 떨어지는 얼음덩어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욕심과 무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에서 다룬 베이징의 우박 사태가 단순한 풍수의 뉴스로만 스쳐 지나가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 우박 시즌이 찾아오기 전에 세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구기후 위기에 책임 있는 행동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처럼 땀방울이 서늘하게 식는 기상이변 이야기, 다음에도 더 깊고 생생한 소식으로 찾아올 테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